박지훈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문 밖으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47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테크비전의 창립자이자 CEO였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항상 미소를 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휠체어가 창가에서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 저녁 그는 처음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기로 했다. 테크비전의 이사회는 그가 다시 회사에 복귀하기를 원했다. 회사는 그의 부재 동안 방향을 잃었고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나 지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무엇이 중요했던가? 그의 회사? 그의 돈?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박 회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비서 정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이 없었다. 사고 이후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할 때만 간결하게 말했다. 그의 직원들은 이제 그의 침묵에 익숙해졌다. 리무진이 강남의 번화가를 통과할 때 지훈은 창밖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넌 사인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이 도시가 한때 그에게 얼마나 흥미롭게 보였는지 기억했다. 젊었을 때 그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테크비전은 한국 최고의 기술 혁신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스마트 기기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성공은 공허했다. 3년 전 그 비 오는 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내 윤미소와 8살 아들 박준호.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는 중이었다. 지훈이 직접 운전을 했다. 그는 회사 문제로 통화 중이었고 잠시 도로에서 시선을 뗐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생존했지만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이 생각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말했다. 지훈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한강이라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미팅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회의 압력에 결국 굴복했다. 정현우가 우산을 들고 차 문을 열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깊이 인사하며 그를 맞이했다. 박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귀하의 파티를 위해 VIP 룸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VIP 룸에는 이미 5명의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다. 박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김민석, KM 인베스트먼트의 CEO가 말했다. 당신의 복귀는 테크비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훈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고급 음식과 와인이 서빙되었다. 대화는 비즈니스, 시장 동향, 그리고 테크비전의 미래 계획에 집중되었다. 지훈은 최소한의 말만 했고 대부분 시간을 듣는 데 보냈다. 저희는 테크비전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투자자가 말했다. 삼성과 LG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한때 이런 토론을 즐겼다. 그는 항상 기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점점 불편해졌다. 대화는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괜찮으신가요, 회장님? 정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가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민석이 말했다. 정현우는 지훈의 휠체어를 밀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로 가겠습니다, 회장님. 정현우가 물었다. 잠시만, 지훈이 말했다. 혼자 있고 싶어.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산을 지훈에게 건넸다.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훈은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 혼자 남겨졌다. 그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싶었다.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년간의 슬픔, 자책감, 그리고 고통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가 그들을 빼앗긴 순간 왜 우세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소리의 원천을 찾았다.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분홍색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5살쯤 되어 보였다. 큰 갈색 눈과 젖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가라, 그가 거칠게 말했다. 혼자 있게 해줘. 하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슬퍼 보여요. 엄마는 슬픈 사람들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훈은 그녀를 무시하려고 했다. 그는 다시 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의 휠체어 앞으로 걸어와 우산을 그에게 더 가까이 가져갔다. 엄마는 눈물이 비와 같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게 해준대요.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왜 이 아이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 근데 저기 쓰레기통에서 뭐 하고 있었어? 그가 물었다. 소녀는 부끄러운 듯 발을 움직였다.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엄마가 밤에 일하러 가면 저는 가끔 음식을 찾아요. 오늘은 운이 없었어요. 지훈은 갑자기 그녀의 옷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마르게 보이는지 알아차렸다. 그의 화가 약간 누그러졌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가 물었다. 엄마만 있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요. 엄마는 지금 다른 레스토랑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대화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슬픔에 잠기고 싶었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웃게 하면 음식 남은 거 주실래요? 지훈은 놀랐다. 뭐라고? 아저씨가 슬퍼 보여요? 제가 아저씨를 웃게 하면 음식 좀 주실 수 있어요? 배고파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3년 동안 웃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불가능해. 아무것도 날 웃게 할 수 없어. 소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제가 시도해 볼게요. 제 이름은 김미나예요.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박지훈이야. 박지훈 아저씨, 펭귄이 왜 우산을 가지고 날려고 했는지 아세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펭귄이 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하늘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 친구 토끼가 당근을 먹다가 안경을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근이 눈에 좋다고 들어서요. 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즉시 그것을 억눌렀지만 미나는 알아차렸다. 봤어요. 아저씨 거의 웃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나 더 할게요. 고양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아세요? 마우스를 잡아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3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나는 기뻐서 뛰었다. 해냈어요. 아저씨가 웃었어요. 이제 음식 주셔야 해요.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정말로 웃었다. 이 작은 소녀의 단순한 농담에 그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약속은 약속이지. 그는 정현우를 불렀다. 비서가 재빨리 다가왔다. 네, 회장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좀 포장해와. 많이. 정현우는 미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그는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어디 살아?
지훈이 미나에게 물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태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요. 엄마랑 저만 살아요. 학교는? 네, 학교 다녀요. 엄마가 제가 공부 잘하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엄마는 제가 똑똑해지길 원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분명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아내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니? 엄마는 밤에 여러 레스토랑을 청소해요. 낮에는 가끔 다른 일도 해요. 엄마는 항상 바빠요. 엄마는 전에 대학교에 다녔대요.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그만뒀어요. 정현우가 큰 포장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모든 남은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주방장이 몇 가지 특별한 요리도 추가했습니다. 지훈은 봉투를 받아 민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무거웠다. 그녀의 작은 팔이 무게로 인해 아래로 내려갔다. 제 차로 데려다 줄게.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미나는 놀라 보였다. 정말요? 왜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왜일까? 그는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아마도 이 작은 소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웃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가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아마도 그는 단지 선행을 하고 싶었을 뿐일 것이다. 그냥 그가 말했다. 네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싶어. 네가 나를 웃게 해줬잖아.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밝고 순수했다. 그것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엄마는 항상 제 농담이 웃기지 않다고 말해요. 지훈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더 쉽게 나왔다. 내 생각에는 꽤 웃기던데. 미나는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지훈에게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정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차로 가자. 정현우는 미나를 도와 음식 봉투를 들었다. 그들은 레스토랑 앞에 주차된 검은색 리무진으로 걸어갔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떴다. 우와, 이게 아저씨 차예요? 정말 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타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어. 미나는 리무진에 올라탔다. 그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를 만지며 놀라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차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태원으로 가자. 지훈이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길을 알려줄 거야. 리무진이 강남의 번화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미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지훈은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순수함과 생명력에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너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미 삶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밝고 낙관적이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그러나 그것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충분했다. 지금으로서는 리무진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이태원으로 향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비에 젖은 채 흘러갔다. 미나는 지훈에게 방향을 알려주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기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 왼쪽이에요. 우리 집은 저 오래된 아파트 단지예요. 지훈은 그들이 지나가는 동네를 관찰했다. 화려한 강남과는 달리 이태원의 이 구역은 더 소박했다. 건물들은 오래되고 거리는 좁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항상 고급 지역과 호화로운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여기에요. 여기 멈춰주세요. 짜소 미나가 외쳤다. 리무진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미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불안해 보였다. 엄마가 아직 일해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보통 밤 11시쯤 와요.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다. 9시 30분이었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기다릴 수 있어.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우리 집에 올라가서 기다릴래요? 깨끗하진 않지만. 지훈은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가 그에게 준 것,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올라가자. 정현우가 지훈의 휠체어를 준비하는 동안 미나는 들떠서 발을 굴렀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그는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미나가 미안한 듯이 말했다. 4층에 살아요. 지훈은 턱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정현우, 내 휠체어를 접고 날 업어. 정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보스를 3년간 모셔왔고 그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접고 지훈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음식 봉투도 들어주세요. 미나가 말했다. 운전기사가 음식 봉투를 들고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정현우는 숨이 차기 시작했지만 지훈을 단단히 붙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4층에 도달했다. 여기에요. 미나가 낡은 녹색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배낭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다. 원룸처럼 보였다. 작은 주방 공간, 식탁으로도 사용되는 작은 테이블, 그리고 벽 옆에 2개의 매트리스가 있었다. 벽에는 미나의 그림과 학교 상장들이 붙어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미나가 바닥에 깔린 작은 방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현우가 지훈을 조심스럽게 방석에 앉혔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있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는 그의 큰 집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따뜻함, 삶의 흔적이 있었다. 차 드릴게요. 미나가 말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넣었다. 지훈은 그녀를 지켜보았다.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독립적인 것이 놀라웠다. 자주 혼자 있니? 그가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일할 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용감해요. 그리고 옆집 이모가 가끔 확인하러 와요. 지훈은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아들 준호를 생각했다. 준호는 늘 사랑과 관심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항상 누군가가 그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 미나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현우는 음식을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스테이크, 해산물, 샐러드,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식이 있었다. 우와, 미나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많은 음식은 처음 봐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먹어. 내 엄마를 위해서도 남겨둬. 미나는 망설이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아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분명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엄마는 뭐 하셨다고 했지? 대학에 다녔다고? 지훈이 물었다. 미나는 입에 음식을 가득 채운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삼키고 나서 대답했다. 네, 엄마는 경영학을 공부했대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그만두셨어요. 엄마는 항상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이 아이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미나는 지훈에게 자신의 그림과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수학을 특히 잘했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감동받았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밝고 똑똑했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미나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3년 동안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존재했을 뿐이다. 나는 회사를 운영해. 어떤 회사요? 테크비전이라고. 스마트폰, 컴퓨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야. 미나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우리 학교에 컴퓨터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자주 고장나요.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익과 손실, 주게만 신경 썼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그는 기술이 어떻게 실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젊은 여성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미나와 같은 큰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미나야, 나 왓. 그녀의 말은 낯선 사람들을 보자 중단되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누구세요? 미나, 괜찮니? 미나는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분은 박지훈 아저씨예요. 제가 웃게 만들어서 음식을 주셨어요. 여성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음식, 정장을 입은 정현우, 그리고 방석에 앉아있는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지훈이 말했다.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오늘 밤 한강 레스토랑 앞에서 따님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눈을 좁혔다. 그리고 왜 제 딸을 집으로 데려오셨나요? 미나가 끼어들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아저씨가 우시고 있어서 제가 아저씨를 웃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음식을 주셨어요. 정말 많이요. 엄마 것도 남겨뒀어요. 여성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지우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다. 낯선 남자가 그녀의 딸을 집으로 데려온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 다시 말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여성은 망설였지만 결국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미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제 이름은 송혜진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미나의 어머니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씨.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따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혜진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선물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이 여성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저는 3년 동안 웃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3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제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에 동정심이 보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계속했다. 그 이후로 저는 거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고 일찍 떠났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저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미나가 끼어들었다. 아저씨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슬픈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혜진은 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랬지.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따님이 저에게 웃게 해주면 음식을 나눠주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미나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펭귄 농담으로요.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오래된 농담? 내가 100번도 더 들었던. 미나는 볼을 부풀렸다. 하지만 아저씨는 웃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네,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지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호기심이 있었다. 박씨, 혹시 박지훈, 테크비전의 CEO이신가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은 놀랐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연구했던 사례 중 하나였어요. 젊은 나이에 혁신적인 기술 회사를 설립한 기업가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가 경영학과에서 연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당신의 사고에 대해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지훈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고 싶었다. 송씨, 미나가 말하길 당신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학년까지 마쳤어요. 하지만 미나가 태어났고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떠났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혜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학업을 포기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당신은 아주 용감한 여성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나는 제 전부입니다. 미나는 엄마에게 안겼다. 혜진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훈은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유대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처럼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지훈이 말했다. 미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죠. 미나가 하품을 했다. 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 이제 잘 시간이네. 내일 학교에 가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는 가봐야겠네요. 하지만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안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갑자기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다. 송씨, 당신의 경영학 배경과 결합된 당신의 의지와 결단력은 정확히 제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테크비전에 취직하시지 않겠습니까?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현재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포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은 놀라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다가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농담하시는 거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저는 매우 진지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계약서와 모든 것이 갖춰질 것입니다. 당신은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하게 될 것이고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시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혜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왜요? 저를 모르잖아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왜일까? 그는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아마도 미나가 그에게 준 선물에 대한 감사함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가 다시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아마도 그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일 것이다. 당신 딸이 저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제가 살면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자선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과 관점이 이 프로젝트에 큰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정현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정현우는 명함을 꺼내 혜진에게 건넸다. 혜진은 그것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혜진은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정현우가 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미나가 달려와 지훈을 꼭 안았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약속해.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현우는 지훈을 업고 계단을 내려갔다. 리무진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꿈에서 미나와 혜진을 보았다. 오랜만에 악몽이 아닌 평화로운 꿈이었다. 그는 휠체어로 창가로 이동하여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도 깨어나고 있었다. 정현우, 그가 인터폰으로 불렀다. 몇 분 후 정현우가 그의 방에 나타났다. 네, 회장님. 테크비전 사회공헌팀에 연락해 회의를 잡아. 정현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이 회사 업무에 관심을 보인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네, 회장님. 언제로 잡을까요? 오늘. 가능한 빨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우가 나간 후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3년 동안 그는 단지 존재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 덕분이었다. 몇 시간 후 지훈은 테크비전 본사 회의실에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전체 회사에 충격을 주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속삭였고 그를 보기 위해 몰래 훔쳐보았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고 활기찬 지도자였던 그는 이제 조용하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보였다.
사회공헌팀의 4명의 직원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들은 분명히 긴장해 보였다. 앉으세요.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았다. 팀장인 김도윤이 말을 꺼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소집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지훈은 똑바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디지털 포용성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지? 도윤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2년 전에 제안되었지만 지훈의 관심 부족으로 진전이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아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승인한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방 안에 놀라움의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말을 더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갑자기 왜 나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지훈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새로운 컨설턴트를 고용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송혜진이다. 그녀가 연락하면 바로 내게 알려줘. 도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즉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3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족 사진은 뒤집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와 미소, 그리고 준호가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감사함이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함. 미안해. 그가 사진에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는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세웠다. 이번에는 뒤집지 않고 오후가 되자 도윤이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왔다. 지훈은 그것을 자세히 읽었다. 디지털 포용성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지역에 디지털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계획은 매우 기본적이고 기업 중심적이었다. 지역사회의 실제 필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혜진과 미나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메모를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그의 마음에 흘러들어왔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중단되었다. 네, 그가 인터폰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송혜진 씨의 전화입니다. 정현우가 말했다.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다. 연결해줘. 잠시 후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님? 네, 송씨.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혜진이 말했다.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제가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학위도 없고 3년 동안 경영 분야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송씨,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존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도우려는 바로 그 커뮤니티의 일부입니다. 혜진이 망설였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면? 지훈이 계속했다. 당신이 원하는 근무 조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자선이 아닌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둘째,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정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자부심과 직접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모두 받아들입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요? 완벽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테크비전 본사로 오세요. 비전. 정현우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그의 치유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정장을 입고 테크비전 본사에 도착했다. 그녀는 분명히 긴장해 보였다. 정현우가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송씨, 어서 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다.
테크비전 본사는 인상적인 건물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지훈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혜진은 큰 창문과 서울의 파노라마 전망에 감탄했다. 지훈은 책상 뒤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송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해 보였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먼저 이것이 당신의 계약서입니다. 지훈이 서류를 건넸다.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혜진은 계약서를 받아 주에 깊게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 급여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시장 평균입니다. 당신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금액이죠. 혜진은 말을 잃었다. 그 금액은 그녀가 청소부로 벌던 것의 5배였다. 그것은 그녀와 미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다. 너무 많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송씨.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큰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계약서를 읽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요청한 대로였다. 유연한 근무 시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공정한 평가 기준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훈은 펜을 건넸다. 그럼 서명하시겠습니까?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결정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서명했다. 환영합니다, 송씨.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 동안 지훈은 혜진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함께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다. 솔직히 말하면 혜진이 말했다. 이 계획은 너무 기업 중심적입니다. 실제 지역사회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혜진은 자신감을 얻었다. 첫째, 우리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센터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커뮤니티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지훈은 감명을 받았다. 혜진의 열정과 통찰력은 예상보다 더 뛰어났다. 계속해 주세요.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혜진은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몇 가지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토론했다.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지훈은 오랜만에 진정으로 영감을 받았다. 혜진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태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혜진이 제안했다. 저는 그곳의 지역사회를 알고 있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태원이 우리의 첫 번째 센터가 될 것입니다. 오후가 늦어지자 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미나가 곧 학교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일했습니다. 내일 계속하죠. 혜진이 일어서려고 할 때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송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혜진은 기다렸다. 미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녀가 주니어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관점은 매우 귀중할 것입니다. 혜진은 놀랐다. 미나요? 하지만 그녀는 겨우 5살입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녀는 우리 센터의 주요 사용자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미나는 그 생각을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으니까요. 혜진이 떠난 후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아직도 미소와 준호를 그리워했다. 그 슬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나와 혜진 덕분이었다.
다음 날 혜진은 미나를 데리고 왔다. 미나는 자신이 주니어 컨설턴트가 된다는 소식에 기뻐서 펄쩍 뛰었다. 정말요? 저도 아저씨랑 일할 수 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 생각이 매우 중요하단다. 미나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지훈은 웃었다. 미나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들은 회의실로 이동했다. 사회공헌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혜진과 미나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컨설턴트인 송혜진 씨와 주니어 컨설턴트 김미나를 소개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디지털 포용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팀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정중하게 그들을 환영했다. 도윤이 말했다. 환영합니다. 송 씨와 미나 양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혜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센터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녀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통찰력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나도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센터에는 밝은 색깔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편안한 의자도요. 학교 의자는 너무 딱딱해요. 모두가 웃었지만 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이야, 미나. 우리는 센터가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어.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나가 갑자기 말했다. 아, 맞다. 센터 앞에 해바라기를 심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바라기? 도윤이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어도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항상 빛을 찾으라고 상기시켜 줄 거예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미나. 해바라기는 우리 센터의 상징이 될 거야. 혜진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나는 항상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종종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혜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당신의 업무 첫날이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정말 기여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오랜만에 제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오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윤은 이미 당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혜진은 부끄러워 보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나가 진짜 스타였습니다. 해바라기 아이디어는 완벽했어요. 지훈은 웃었다. 그래요, 정말 그랬습니다. 당신의 딸은 매우 특별합니다. 혜진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가 저에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도 한때 그런 느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들을 잃은 후 그는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목적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의 웃음과 그녀의 어머니의 용기 덕분이었다. 송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미나는 제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혜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있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다. 3년 동안 그는 도움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그것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당신은 매우 현명한 여성입니다, 송 씨. 그가 말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함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디지털 포용성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태원의 첫 번째 센터를 위한 장소가 선택되었고 리모델링 계획이 시작되었다. 혜진은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프로젝트에 큰 가치를 더했다.
미나 역시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방과 후에 테크비전에 와서 자신의 작은 노트북에 아이디어를 적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에 놀랐지만 곧 그녀의 밝은 성격과 창의적인 제안에 매료되었다. 지훈은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미소 지었고 회사 업무에 더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생기가 있었다. 직원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고 회사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지훈은 이태원의 센터 부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혜진과 민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과 미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혜진은 기꺼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미나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 아침에 만났다. 지훈은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혜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미나는 문 앞에서 흥분해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지훈 아저씨,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이제 그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훈은 휠체어에서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미나, 오늘 기분이 어때? 너무 신나요. 우리 센터를 보러 가는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내 의견이 필요해. 미나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제가 도울게요. 혜진이 나왔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녀가 인사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혜진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그들은 리무진에 탔다. 미나는 여전히 차 내부의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놀았다. 미나야, 그만해. 혜진이 그녀를 타일렀다. 실례예요. 지훈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놀게 두세요. 그는 미나의 즐거움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들 준호를 생각나게 했다. 준호도 이런 식으로 리무진의 모든 기능을 탐험하곤 했다. 그들은 이태원의 센터 부지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다.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넓고 가능성이 있었다. 정현우가 휠체어 램프를 설치하는 것을 도왔고 지훈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비어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서 자연광이 잘 들어왔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센터가 될 곳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은 공간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은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완벽해요. 충분히 넓고 위치도 좋아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미나는 빈 공간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들으며 웃었다. 여기 정말 커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는 건축가들이 준비한 설계도를 펼쳤다. 여기 초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쪽은 컴퓨터 구역, 저쪽은 교육 공간, 그리고 중앙에는 커뮤니티 모임을 위한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혜진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어린이 구역을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어머니들이 수업을 들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건축계에게 말해두겠습니다. 미나가 달려와 설계도를 들여다보았다. 여기에 그림 그리는 곳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책도요. 지훈은 웃었다. 물론이지. 아트 스테이션과 작은 도서관을 추가하자. 그들은 1시간 동안 공간을 돌아다니며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혜진은 실용적인 제안을 했고 미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지훈은 그들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다. 밖에 정원 공간이 있네요. 혜진이 창문을 통해 바깥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에 해바라기를 심을 수 있겠어요. 미나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진짜 해바라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해바라기는 우리 센터의 상징이 될 거야. 그들이 투어를 마치고 나올 때 지훈은 제안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혜진은 망설였다. 저희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저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들은 근처의 한식당으로 갔다. 그곳은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주인이 달려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은? 주인의 눈이 지훈을 알아보고 커졌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조용한 자리 있을까요? 주인은 서둘러 그들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편안하게 앉았고 음식을 주문했다. 이 식당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혜진이 말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했다. 음식이 나오자 미나는 흥분해서 손뼉을 쳤다. 제 최애 음식이에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즐겼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지우는 혜진의 대학 시절에 대해 물었고 혜진은 그녀의 꿈과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제 진짜 관심사는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지우는 관심을 보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군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놀라워요. 제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미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간간히 대화에 참여했다. 그녀는 센터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해바라기 정원과 함께. 봐요, 지훈 아저씨. 그녀가 그림을 들어 보였다. 우리 센터예요. 지훈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밝은 색상으로 가득 찬 아이다운 그림이었지만 센터의 기본 구조가 놀랍도록 정확했다. 정말 훌륭하구나, 미나. 그가 말했다. 넌 진짜 예술가구나. 미나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날씨는 완벽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있었다. 정현우가 지훈의 휠체어를 밀었고 미나는 앞서 뛰어다녔다. 혜진은 지훈 옆에서 걸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씩 다시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당신이 미나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송씨. 당신과 미나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통했다. 이해와 감사함,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의 무언가. 미나가 달려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엄마, 지훈 아저씨, 저기 오리가 있어요. 그들은 웃으며 미나를 따라갔다. 연못에는 정말로 오리 가족이 있었다.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들이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저기 봐요, 미나가 속삭였다. 아기 오리들이 엄마를 따라가요. 가족이에요.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족. 그 단어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했다. 미소와 준호, 그는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그를 압도하지 않았다. 지훈 아저씨, 괜찮아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는 항상 그의 감정을 알아차렸다. 응, 미나, 괜찮아. 그냥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미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슬픈 생각이에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조금.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생각도 있어.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어떤 행복한 생각이에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혜진을. 너와 네 엄마를 만난 것. 그것이 내 행복한 생각이야. 미나의 미소가 더 커졌다. 저도 아저씨 만난 게 행복해요. 아저씨는 제 친구예요. 지훈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친구. 그는 오랫동안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 그의 세계는 비즈니스 관계와 공식적인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그를 단순히 친구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비즈니스 거래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나는 꽃을 모으고 나비를 쫓고 끊임없는 에너지로 주변을 탐험했다. 혜진과 지우는 그녀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나는 항상 이렇게 활기찼나요? 지훈이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태어날 때부터요.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녀의 에너지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송씨. 당신은 놀라운 어머니입니다. 혜진의 뺨이 붉어졌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민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미나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의 목표죠. 그렇지 않나요? 혜진은 생각에 잠겼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제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요.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준호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지, 제가 그에게 좋은 아버지였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일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혜진은 부드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것이 보여요. 지훈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갑자기 혜진에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미나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제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어요. 우리는 2년 동안 사귀었고 저는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꿈과 야망이 있었고 아이는 그의 계획에 없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했군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포기라기보다는 다른 꿈을 선택한 거예요. 미나는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에요. 그녀는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강인함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당신은 매우 용감한 여성입니다, 송씨.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친구잖아요. 그렇죠?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네, 혜진 씨. 우리는 친구입니다. 미나가 팔 가득 꽃을 들고 돌아왔다. 봐요. 제가 모았어요. 혜진은 웃었다. 미나야, 공원꽃은 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나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너무 예뻐서요. 지훈은 웃었다. 괜찮아, 미나. 하지만 다음에는 꽃을 그대로 두고 사진만 찍자.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거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원을 떠나 혜진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다음 주에 센터 건설이 시작됩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즐거웠어요. 미나는 지훈에게 작별 인사로 꼭 안아주었다. 안녕히 가세요, 지훈 아저씨. 곧 또 봐요. 지훈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래, 미나. 곧 또 보자. 리무진이 떠나기 전 지훈은 창문을 통해 혜진을 바라보았다.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혜진과 미나는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짜 미소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꼈다. 정현우가 백미러를 통해 그를 관찰했다.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회장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현우. 정말 좋은 하루였어. 오랜만에 회장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정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가 저녁 조명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나도 그래, 정현우. 나도 그래. 리무진이 강남의 지훈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오늘 하루를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센터 방문 이상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그는 여전히 긴 여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의 단순한 질문 덕분이었다. 제가 아저씨를 웃게 하면 음식 남은 거 주실래요? 지훈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미나는 단지 음식을 원했지만 그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이태원의 디지털 포용성 센터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오래된 창고는 이제 현대적이고 밝은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벽은 밝은 색상으로 칠해졌고 최신 컴퓨터와 기술 장비가 설치되었다. 혜진의 제안에 따라 어린이 구역이 추가되었고 미나의 아이디어로 아트 스테이션과 작은 도서관도 포함되었다. 센터 앞 정원에는 해바라기가 심어졌다. 미나는 매주 주말마다 지훈과 함께 방문하여 해바라기의 성장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봐요, 지훈 아저씨. 미나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해바라기가 자라고 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곧 크고 아름다운 해바라기가 될 거야. 혜진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지훈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그는 더 자주 웃었고 더 많이 말했으며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생기가 돌아왔다. 테크비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지훈이 다시 적극적으로 회사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회사의 주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방향성이었다. 지훈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디지털 포용성 프로젝트는 회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태원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가 이사회에 발표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서울 내 10개 센터를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의 고객과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확신은 이사회를 설득했다. 프로젝트는 승인되었고 추가 예산도 배정되었다. 혜진은 이제 프로젝트의 공식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팀을 이끌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의 경영학 배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미나는 여전히 주니어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그녀는 매주 몇 시간씩 테크비전에서 보내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창의성과 에너지에 감탄했다. 미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도윤이 어느 날 지훈에게 말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항상 놀랍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녀는 특별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도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는 회장님과 송혜진 그리고 그녀의 딸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지훈은 혜진과 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작은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두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진은 놀랐다. 정말요? 우리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들은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사실 당신들은 제가 유일하게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미나는 흥분해서 뛰었다. 생일 파티요? 케이크도 있을까요? 지훈은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혜진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은요? 다른 친구들은요? 지훈의 표정이 약간 슬퍼졌다. 제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삶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들 덕분입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훈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용감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지 알았다. 영광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미나는 지훈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생일 축하해요, 지훈 아저씨. 제가 선물을 준비할게요. 지훈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미나. 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야. 다음 날 저녁 혜진과 미나는 지훈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정현우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요, 송씨와 미나 양.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넓은 거실로 안내되었다. 미나는 놀라서 입을 벌렸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했고 서울의 파노라마 전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놀랍도록 비어있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고 개인적인 장식이나 사진은 거의 없었다. 지훈이 휠체어를 타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격식 있게 옷을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는 그에게 달려가 손에 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생일 축하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지훈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팔찌가 있었다. 다양한 색상의 구슬로 만들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해바라기 모양의 참이 달려 있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해바라기는 항상 빛을 찾는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지훈은 감동했다. 그는 팔찌를 손목에 착용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미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길 보물이 될 거야. 혜진도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지훈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 만년필이 있었다. 그것의 몸체에는 작은 해바라기가 새겨져 있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 더 행복한 이야기를요.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두 분은 제 삶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으로 이동했다. 정현우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촛불이 따뜻한 빛을 발했다. 와, 정말 멋져요. 미나가 감탄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즐겼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채웠다. 지훈은 오랫동안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 정현우가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왔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다. 소원을 빌어요, 지훈 아저씨, 미나가 외쳤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무엇을 소원해야 할까? 3년 전 그는 단지 그의 가족을 되찾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가족을 위해. 그는 촛불을 불어 껐고 미나는 기뻐서 박수를 쳤다. 케이크를 먹은 후 지훈은 그들을 발코니로 안내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다. 정말 아름다워요. 혜진이 숨을 들이마셨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어둠만 보았습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미나는 난간 아래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지훈과 혜진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당신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혜진이 마침내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이었죠.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마쳤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지만 정말로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존재했을 뿐입니다. 혜진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네,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미나 덕분입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이해와 연민, 그리고 아마도 더 깊은 감정. 미나의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엄마, 지훈 아저씨, 별똥별 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민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그녀를 안아들어 올려 더 잘 볼 수 있게 했다.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어야 해, 그가 말했다. 미나는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다. 다 했어요. 뭘 소원 빌었어? 혜진이 물었다. 미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웃었다. 그것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완벽한 순간. 저녁이 늦어지자 미나는 졸기 시작했다. 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나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정현우가 당신들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지훈은 혜진을 옆으로 불렀다. 혜진 씨,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은 기다렸다. 저는 제 시골 농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곳은 제 조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곳인데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당신과 미나가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혜진은 놀랐다. 시골 농장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기도에 있습니다.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요, 함께 가겠습니다. 미나는 시골을 좋아할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미나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지만 지훈에게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생일 축하해요, 지훈 아저씨.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해요.
지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도 널 사랑해, 미나. 혜진도 그를 포옹했다. 생일 축하해요, 지훈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고마워요. 그들이 떠난 후 지훈은 발코니로 돌아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다. 해바라기 참이 달빛에 반짝였다. 해바라기는 항상 빛을 찾는다. 그는 미나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말 그들은 지훈의 시골 농장으로 향했다. 그것은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리무진이 좁은 시골길을 따라 운전하자 미나는 창문 밖 풍경에 감탄했다. 우와, 너무 예뻐요. 소도 있고 논도 있어요. 혜진도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 감탄했다. 푸른 산들이 지평선에 솟아 있었고 노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큰 전통 한옥 앞에 도착했다. 그것은 넓은 대지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었다. 정원은 약간 황폐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여기가 제 조부모님의 집입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나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주변을 탐험했다. 여기 정말 좋아요. 그녀가 감탄했다. 진짜 한옥이에요. 혜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여기 오랫동안 오지 않으셨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았다. 지훈은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했다. 그가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일하던 것, 할머니와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던 것, 여름밤 마당에서 별을 보던 것. 이곳은 제가 가장 행복했던 곳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들은 넓은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과 오래된 과수원이 있었다. 모든 것이 약간 야생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기에 해바라기 밭을 만들면 어떨까요? 혜진이 제안했다. 해바라기는 이곳의 땅과 햇빛에서 잘 자랄 것 같아요. 지훈의 눈이 빛났다. 완벽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해바라기 농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나는 기뻐서 박수를 쳤다. 해바라기 농장, 정말 멋질 거예요. 지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혜진 씨, 미나,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이 농장을 우리의 디지털 포용성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교육센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와서 자연을 경험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이곳은 완벽한 학습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미나는 흥분해서 뛰었다.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지훈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다. 그건... 혜진이 더듬거렸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어. 하지만 당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미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는 해바라기를 돌볼 거예요. 그들은 하루 종일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그들에게 주변 시골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근처 마을에서 점심을 먹었다. 미나는 처음으로 닭과 소를 가까이서 보고 기뻐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오렌지와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혜진이 말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는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쥐었다. 미나는 들판에서 들꽃을 모으며 놀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잃은 가족을 대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다. 그것은 더 충분했다. 이태원 디지털 포용성 센터의 개관일이 다가왔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오래된 창고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컴퓨터와 기술 장비가 설치되었고 벽은 밝은 색상으로 칠해졌으며 어린이 구역과 아트 스테이션이 만들어졌다. 센터 앞에는 해바라기가 만개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관식 전날 지훈, 혜진 그리고 미나는 센터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모였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혜진이 감탄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비어있는 창고였는데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미나는 센터 내부를 뛰어다니며 흥분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도윤과 사회공헌팀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이 프로젝트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보고했다. 내일 개관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지역 언론사들이 취재할 예정이고 교육부 장관님도 참석하십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있을 때 정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흥분해 보였다.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국미래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우리 모델을 확장하는 데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랐다. 한국미래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단체 중 하나였다. 그들의 지원은 프로젝트에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정말입니까? 지훈이 물었다. 얼마나요? 최초 투자로 50억 원입니다. 정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혜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는 계획했던 10개가 아닌 50개 이상의 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들의 대표가 내일 개관식에 참석합니까?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성준 이사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좋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지훈은 혜진과 미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일한 지 몇 달이 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고급 한식당에서 그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축하했다.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우리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죠.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기대돼요. 지역 사회가 이 센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요.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미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해바라기가 정말 예뻐요. 지훈은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해바라기는 우리 센터의 완벽한 상징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더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혜진 씨, 미나, 나는 당신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내 삶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혜진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지훈 씨.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미나는 양쪽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함이 빛났다. 우리는 이제 가족 같아요, 그렇죠? 지훈과 혜진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미나. 우리는 이제 가족 같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딸과 단둘이 살아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작은 세계는 확장되고 있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내일 개관식 전에 나는 당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2개의 금색 해바라기 브로치가 있었다. 아름답게 세공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가 말했다.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항상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혜진은 감동받아 브로치를 받았다. 너무 아름다워요, 지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기뻐서 뛰었다. 우와, 이제 우리는 모두 해바라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훈 아저씨는 팔찌, 우리는 브로치. 지훈은 웃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해바라기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단어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옳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밤이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강 위로 떠있는 달이 물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정현우가 지훈의 휠체어를 밀었고 미나는 앞서 뛰어다녔다. 혜진은 지훈 옆에서 걸었다. 내일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당신의 이름은 모든 뉴스에 오를 거예요. 혜진이 말했다. 박지훈의 귀환이라고 할 거예요. 지훈은 웃었다. 나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혜진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요, 지훈 씨.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슬픈 남자는 이제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는 여전히 나의 일부예요. 나는 미소와 준호를 항상 기억할 거예요. 그들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혜진은 이해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들은 항상 당신의 일부일 거예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혜진 씨, 내가 당신에게 뭔가 말해도 될까요? 혜진은 기다렸다. 내가 당신과 미나를 만난 이후로 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목적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감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지훈 씨,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가 계속했다. 우리는 서로를 아직 알아가는 중이고 당신과 민에게는 이미 완벽한 작은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천천히,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당신은 이미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미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도 당신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우리는 천천히 가야 해요. 특히 미나를 위해서요. 지훈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단지 서로의 존재를 즐기고 있었다. 미나가 달려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엄마, 지훈 아저씨, 저기 불꽃놀이가 있어요. 그들은 강 건너편에서 시작된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다양한 색상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와, 정말 예뻐요. 미나가 감탄했다. 지훈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불꽃놀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 그가 말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태원 디지털 포용성 센터는 개관식을 준비하며 활기찼다. 직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해바라기는 햇빛 아래 밝게 빛났고 센터 입구에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훈은 정장을 입고 일찍 도착했다. 그는 긴장했지만 또한 자신감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회복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그가 다시 삶을 찾았다는 증거였다. 혜진과 미나도 일찍 도착했다. 그들은 해바라기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혜진은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나는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장되세요? 혜진이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하지만 당신들이 여기 있어서 더 쉬워요. 미나는 해바라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다. 그녀는 완전히 행복해 보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 언론인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센터를 방문했다. 교육부 장관도 도착했고 한국미래재단의 김성준 이사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개관식은 지훈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든 눈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이태원 디지털 포용성 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기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혜진과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앞줄에 앉아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제 가족, 제 희망, 제 목적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빛이 찾아옵니다. 그는 미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한 작은 소녀가 저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해바라기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합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어도 해바라기는 빛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센터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항상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어른들, 노인들 모두. 여기서 그들은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며 혜진을 무대로 초대했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송혜진 씨는 이 센터의 비전을 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녀의 지혜, 열정,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이런 공개적인 인정을 예상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특히 제 딸 미나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미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바라기처럼 우리 모두는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빛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교육부 장관은 감명을 받은 표정이었고 김성준 이사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인 테이프 커팅 후 손님들은 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지훈과 혜진은 김성준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인상적인 시설입니다, 박 회장님. 김 이사장이 말했다. 당신의 비전이 마음에 듭니다. 한국미래재단은 이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장님.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지역사회에 이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초기 투자로 50억 원을 약속합니다. 김 이사장이 계속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추가 투자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3년 내에 전국적으로 최소 50개의 센터를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혜진은 놀라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 그것은 매우 야심찬 목표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 씨의 리더십 아래에서요. 김 이사장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송 씨가 이 프로젝트의 전국 책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혜진은 놀라서 말을 잃었다. 저요? 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후보입니다. 김 이사장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이 모델의 성공을 증명했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험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혜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훈이 확인했다. 송 씨는 이 프로젝트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영광입니다, 김 이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개관식이 계속되는 동안 미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가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센터를 둘러보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모두가 프로젝트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 새로운 자원에 열광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한 이태원 주민이 말했다.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상이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의 웃음으로 시작되었다. 개관식이 끝나갈 무렵 미나가 무대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놀랐지만 지훈과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미나의 자발성에 익숙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밝게 말했다. 제 이름은 김미나예요. 저는 주니어 컨설턴트예요. 청중들이 웃었다. 그녀의 자신감과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저는 슬픈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계속했다. 왜냐하면 웃음은 마법 같아요. 웃음은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지훈 아저씨처럼요.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미나가 그렇게 말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 아저씨는 예전에 정말 슬펐어요. 미나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웃어요. 그리고 그의 웃음은 정말 예뻐요. 해바라기처럼요. 청중들은 감동받았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지훈도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이 센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미나가 말을 마쳤다. 특히 슬픈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뛰어내렸다.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다. 지훈은 미나에게 다가갔다. 고마워 미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미나는 밝게 웃었다. 아저씨도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렇죠? 지훈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1년이 지났다. 이태원 디지털 포용성 센터 개관 이후 모든 것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한국미래재단의 지원으로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1년 만에 서울의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각각 1개씩 총 10개의 센터가 문을 열었다. 모든 센터 앞에는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고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동일한 표어를 사용했다. 프로젝트는 해바라기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혜진은 프로젝트의 전국 책임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리더십과 비전 아래 프로그램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각 지역 사회의 특정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지훈은 테크비전의 CEO로서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회사는 이제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의 변화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미나는 이제 6살이 되었고 1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주니어 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며 주말마다 새로운 센터 방문에 동행했다. 그녀의 순수한 통찰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다. 지훈, 혜진, 미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주말에는 종종 지훈의 시골 농장을 방문했고 해바라기 밭을 가꾸었다. 농장은 이제 교육센터로 변모하고 있었고 도시 아이들이 자연과 기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지훈과 혜진의 관계도 발전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키워나갔다. 그들은 미나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녀가 모든 변화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노력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그들은 국가적인 해바라기 이니셔티브 1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행사는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전국의 모든 센터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지훈은 혜진과 미나를 자신의 시골 농장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했다. 어서 와요, 지훈이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나는 흥분해서 뛰어다녔다. 무슨 서프라이즈예요, 지훈 아저씨?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미나. 하지만 먼저 우리 해바라기 밭을 보러 가자. 그들은 농장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제 거대한 해바라기 밭이 있었다. 수천 개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우와, 미나가 감탄했다. 정말 많아요. 전부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 심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꽃을 피웠어. 혜진은 감동받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훈 씨. 마치 황금빛 바다 같아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서프라이즈의 일부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해바라기 밭 중앙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한 병과 3개의 잔이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 비 오는 밤 한강 레스토랑 앞에서 혜진은 놀랐다.
정말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날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니까요. 미나는 기뻐서 손뼉을 쳤다. 우리의 기념일이에요. 지훈은 샴페인을 따랐다. 민에게는 사과 주스를 따랐다. 우리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그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마셨다. 해바라기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다. 1년 전 나는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목적을 주었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씨. 당신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나는 지훈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저도 지훈 아저씨 사랑해요. 지훈 아저씨는 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지훈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 씨,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혜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송혜진,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을 다시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당신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사랑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당신과 미나와 함께 남은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혜진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나는 흥분해서 뛰었다. 엄마 대답해요. 그녀가 재촉했다. 지훈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될 수 있어요. 혜진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 결혼하고 싶어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반지를 꺼내 혜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고 중앙에는 해바라기 모양의 디자인이 있었다. 미나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야호,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지훈은 일어서서 혜진을 안아주었다. 그들은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에서 키스했다. 그것은 완벽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서프라이즈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훈이 말했다. 제가 발표할 것이 더 있어요. 혜진과 미나는 기다렸다. 내일 기념식에서 나는 중요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테크비전 재단을 설립하고 200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 재단은 해바라기 이니셔티브를 영구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혜진 씨가 초대 대표가 될 것입니다. 혜진은 놀라서 입을 벌렸다. 지훈 씨, 그건 그리고 더 있어요. 그가 계속했다. 나는 이 농장을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중앙교육센터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새집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들이 원한다면. 미나는 기뻐서 소리쳤다. 우리가 여기 살게 될 거예요. 해바라기와 함께요. 정말 좋아요. 혜진은 말을 잃었다. 지훈의 관대함과 비전은 그녀를 압도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훈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곳은 완벽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 혜진 씨.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들은 해바라기 밭 사이를 산책했다. 미나는 앞서 뛰며 해바라기와 대화를 나누는 척했다. 지훈과 혜진은 손을 잡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당신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세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네, 항상요. 그들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당신과 미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축복할 것입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지훈 씨.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다음 날 서울올림픽공원에서는 해바라기 이니셔티브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전국의 모든 센터에서 참가자들이 왔고 정부 관료들, 기업 대표들, 그리고 언론인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다. 무대 위에는 지훈, 혜진, 그리고 미나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해바라기 모양의 배지를 달고 있었다. 지훈과 혜진은 손을 잡고 있었고 혜진의 손가락에는 새 반지가 빛났다.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의 센터가 문을 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고했다. 참가자의 취업률이 40% 증가했고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디지털 문맹률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계속했다. 오늘 저는 테크비전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200억 원의 초기 자본으로 시작하며 해바라기 이니셔티브를 영구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청중들은 놀라서 박수를 쳤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 저는 송혜진 씨를 재단의 초대 대표로 임명합니다. 지훈이 계속했다. 그녀의 리더십과 비전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재단을 새로운 높이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혜진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해바라기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제 딸 미나가 항상 말하듯이 해바라기는 항상 빛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빛을 찾아야 합니다. 미나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이런 공개적인 연설에 익숙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밝게 말했다. 제 이름은 김미나예요. 아니, 곧 박미나가 될 거예요. 청중들이 웃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박지훈과 송혜진의 약혼 소식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 저는 슬픈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 센터는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청중들은 그녀의 순수한 기쁨에 감동받아 박수를 쳤다. 기념식이 끝난 후 지훈, 혜진, 그리고 미나는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해바라기 밭 사이를 거닐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혜진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특별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나는 해바라기 사이에서 뛰어다녔다. 그녀는 완전히 행복해 보였다. 생각해보세요, 지훈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한 작은 소녀의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웃게 하면 음식 남은 거 주실래요? 혜진은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음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빠도 얻게 되었네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질문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해바라기는 여전히 마지막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황금빛 해바라기 바닷속에 서 있는 세 사람의 실루엣. 우리는 해바라기 가족이에요. 미나가 그들에게 달려와 말했다. 우리는 항상 빛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지훈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빛났다. 그래, 미나,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항상 빛을 찾을 거야, 함께. 피임다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훈, 혜진, 그리고 미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정서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